암은 이겼는데 집이 사라졌습니다. 올해 74이 되신 박영수 씨는 중소기업에서 은퇴한 후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부 살 집 하나면 됐다. 큰 욕심 없이 살면 충분하지. 서울 외곽에 자리한 8억짜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퇴직금과 자잘하게 모아둔 예금 4천만 원. 박 씨는 이 정도면 자신의 노후가 꽤 단단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건강검진 결과가 그의 평온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암이 재발했습니다.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에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아들은 결과를 듣고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술하면 다 낫는데요.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들의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가족을 책임져온 가장으로서 묘하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죠.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 병원비 된다고 피 같은 이 집을 건드릴 수는 없지. 내 새끼한테 짐이 될 수는 없다. 다행히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됐다고 환하게 웃었고 온 가족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암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 씨 인생의 첫 번째이자 가장 뼈아픈 착각이었습니다. 퇴원하고 나면 다 끝일 줄 알았는데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치료비만 180만 원. 거기에 각종 검사비까지 합치면 매달 22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괜찮다. 1년만 딱 고생하면 끝난다. 박 씨는 훅훅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참 냉정하더군요. 6개월이 지나자 1,500만 원이 빠져나갔고 1년이 지나자 3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병원비 카드값을 대신 막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박 씨는 괜찮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에겐 아직 8억짜리 든든한 아파트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년 후 악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재발 의심 소견이 나온 겁니다. 치료는 기약 없이 길어졌고 항암의 강도는 더 독해졌습니다. 비급여 면역 주사까지 추가되니 한 달 병원비는 무려 300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2년이면 7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든든했던 예금 4천만 원은 1년 반 만에 바닥을 드러냈고 아껴둔 적금마저 모조리 깨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식탁에 무겁게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대출을 조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건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표정, 그리고 고마움 대신 묵직하게 짓누르는 그 부담감을 마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차 의사는 마침내 완치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암과의 기나긴 전쟁에서는 드디어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은 다시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담보 대출이 이제 한계까지 왔어요. 이자만 한 달에 120만 원씩 나갑니다. 그 순간 박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암은 이겼지만 현금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을요. 지난 3년간 들어간 비용을 한번 차분히 계산해 볼까요? 한 달 평균 280만 원씩 36개월, 대략 1억 원입니다. 여기에 6개월간 들어간 간병비 월 350만 원을 더하면 총 1억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덩치 큰 집은 그 자리에 멀쩡히 서 있었지만 박 씨의 통장은 완벽하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비단 박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후유증 때문에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된 김정숙 씨의 이야기는 훨씬 더 가혹합니다. 재활병원비와 간병비로 한 달에 320만 원,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월 420만 원이 나갑니다. 3년이면 무려 1억 5천만 원이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겁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집은 어떻게든 꼭 지켜야죠. 김 씨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마다 어두운 천장을 보며
홀로 한숨을 쉽니다. 이 덩치 큰 집이 과연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 가족의 숨통을 꽉 묶어두고 있는 걸까? 여러분, 대한민국 5060 시니어들의 자산을 살펴보면 무려 70% 이상이 바로 이 부동산, 즉 여러분이 지금 깔고 앉은 집 한 채에 묶여 있습니다. 네, 집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내 배우자가 당장 크게 아플 때 망설임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1억 원이 통장에 있는 분,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집은 자동으로 내 통장에 월급을 꽂아주지 않습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대출을 받자니 무서운 이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병마는, 그리고 우리의 노후는 그 시간을 얌전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집 하나 지키려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잃고 가장 소중한 자식과의 관계마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남일 같지 않아 깊은 한숨을 쉬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이 집 한 채 어떻게든 지켜서 우리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우리가 이 고집을 끝내 꺾지 못하는 이유,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젊은 시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장만한 우리의 훈장 아닙니까? 내 자식만큼은 새빵살이 서름 안 겪게 해주고 싶었던 너무나 눈물겹고 숭고한 부모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러니 절대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훌륭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는 자식만을 향해 있던 그 무한한 사랑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로 조금 돌려보면 어떨까요? 자식에게 절대 짐이 되기 싫다는 그 갸륵하고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진짜로 지켜내려면 이 집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부터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자식들 다 출가하고 빈 방만 덩그러니 남은 이 큰 아파트, 하루하루 청소하기만 벅찬 이 거대한 공간이 우리 부부의 노후에 정말 끝까지 필요할까요? 이제는 우리 삶의 무게를 조금 가볍게 덜어낼 때입니다. 바로 자산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관리가 편하고 병원이 가까운 아담한 집으로 평수를 한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거기서 남은 차익은 나와 내 배우자가 아플 때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든든한 생명줄 현금으로 통장에 품고 사시는 겁니다. 집이 작아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작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통장에 현금이 넉넉하게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집의 이름을 자식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의료비 통장으로 바꿔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덜컥 큰 병이 찾아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집을 활용해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엄마 아빠 크게 아프면 이 집으로 우리 치료비 다 쓸 거니까 너희들 행여나 돈 때문에 무리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당당한 한마디가 오히려 자식들의 무거운 어깨를 가장 가볍게 해주는 진짜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이 집을 일궈낸 여러분 자신이십니다. 내일 아침 거실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조용히 떠올려 주세요. 빈 방을 바라보며 쓸쓸해하시는 대신 이 집으로 내 노후를 어떻게 단단하게 지켜낼지 기분 좋은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 이막을 저 붓선생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답답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안과 명쾌한 해답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안아줄 따뜻한 지혜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 붓선생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